권영철 기자 기자수첩 Y뉴스로 넘어가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Y뉴스 주제 정치라고요? 김종인, 이상돈 두 사람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했죠. 예. 그러니까 김종인 전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을 했고 이상돈 교수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는데 두 사람이 다 박근혜 정부에 출범했던 데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적 이미지를 대표하는 영입인사였는데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사과한 것은 이제 박근혜 정부와 완전히 갈라선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아하. 그래서 김종인, 이상돈은 왜 국민들께 사과했을까 이렇게 주제를 합정해봤습니다. 사과. 이게 사과했는지를 모르는 청취자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뭘 어떻게 사과를 한 거예요? 김종인, 이상돈 두 분이. 김종인 전 의원은 지난 20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한때 내가 너무 과욕을 부린 모양이다. 국민들에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가 너무 경제민주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네. 이상돈 교수는 지난 8일 여러 차례 사과를 언급했는데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 사과 내용은 제가 2012년 1년간 박근혜 대통령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을 상대로 그런 말을 하고 다녔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 부끄럽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대통령 임기의 3분의 1이 지난 시점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사과를 하고 나왔을까요? 저도 그 점이 궁금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김종인 전 의원에게 너무 과욕을 부렸다는 사과의 취지가 어떤 얘기냐라고 물어봤더만은 네. 경제 민주화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다. 그런 취지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요. 박근혜 캠프에 들어갈 때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들어가지 않았을 거다. 경제 민주화 결국 예. 거기군요. 김종인 전 의원은. 네, 그렇죠. 예. 대선 막바지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경제 민주화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점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경제 민주화 관련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서 정책 위반자로서 사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자, 그럼 이상돈 교수는요. 왜 사과를 했답니까? 이상돈 교수는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돈 교수에게 왜 사과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결과적으로 나하고 김종인 박사하고 1년간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공약을 다 부도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대통령 공약이란 건 사실은 우리도 같이 했던 건데 이상돈, 김종인 이분들도 그 공약을 못 지키고 있으니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세요. 예, 이상돈 교수는 5년의 임기 중 3분의 1이 지나갈 동안에 한 일이 없는데 앞으로 뭘 하겠냐라고 반문하면서 현재로서는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러면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제 3분의 1이 지난 시점. 네. 반 지난 것도 아니고 다 지난 것도 아니고 3분의 1이 지난 이 시점, 이 타이밍에 사과를 한 이유도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저도 그 질문을 해봤죠. 이상돈 교수에게. 그랬더만은, 3분의 1을 할 동안 한 일이 없는데 앞으로 남은 3분의 2 동안 잘 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핵심적인 이유가 새누리당이 친이명박 당으로 완벽하게 복귀했기 때문에 회귀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 체제는 완벽한 친이계 정당이다. 이재호 의원이 설치고 있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혁신위원장으로 앉히고 이런 당직자 면면을 보면은 완벽한 친이명박 당이다. 지금 누가 한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이상돈 교수. 그러니까 이상돈 교수는 굉장히 이명박 정부를 특히 싫어했던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죠. 근데 지금 그쪽에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시 당을 장악하는 모습 보면서 회의를 느꼈다. 그런 걸 보면은 박근혜 정부가 뭔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추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과연 여당이니까 추동력의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이 지금 친이명박 당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개혁을 방해하는 게 되고 있다는 그런 그게 취지를. 이상돈 교수의 판단.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은 그러니까 범박근혜계인데 지금은 종박 세력만 왔다 갔다 한다. 박근혜를 좀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뭐 그런 종박만 몇 명 왔다 갔다 할 따름이지 박근혜 대통령 친박은 없다. 그러니까 개혁을 추동할 세력이 없으니까 예, 예. 박근혜 정부가 뭘 할 수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정치적인 걸로 한번 우리 좀 보죠. 예, 예. 정치공학적으로. 네. 이 두 사람이 정치공학적인 면에서는 또 저 사과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과를 한 시점에 대해서 이제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질문을 했는데 명확하게 뭐 왜 사과를 하게 됐냐 그 계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다만 비슷한 시기에 두 사람이 다 박근혜 대통령을 찍어달라고 했던 데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한 이유를 정치평론가나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예.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정부와의 완벽한 결별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나. 최창렬 용인대 교수가 박근혜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인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다는 것은 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거다. 이른바 루비콘 강을 걷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다시 박근혜 정부에서 무슨 일을 할 일이 없을 거다. 어떤 역할도 없을 거다. 이제는 없을 거다. 그 얘기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의미 아니겠냐. 새로운 길이라 하면 어떤 길입니까? 그 점이 이제 그 김종인 교수하고 이상돈 교수가 조금 좀 다른데요. 두 사람의 새로운 길이 조금 다른데. 예. 김종인 전 의원은 더 이상 정치 세력의 자문이나 이런 건 안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70대 중반인데 예. 어디 가서 구차하게 누구 자문하고 그런 거 하겠냐 관심이 없다. 이제 그런 거 안 하겠다. 정치 집단이나 그런 데 가서 자문해 주는 건 없을 거다. 그래요. 이걸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이상돈 교수는요? 이상돈 교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기회가 된다면 할 생각이 있다. 그 기회라는 게 어떤 정치 집단이라기보다는 시민운동으로서 정치 개혁에 대한 언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정치 활동에 대한 의지는 있는 거네요. 이상돈 그렇죠. 교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뭐 야당의 비대위원장이 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상돈 교수 경우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상돈 교수가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은 제3세력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과 같은 개인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부응하는 예. 그런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윤여준 전 장관이나 손학규 전 대표 같은 분들이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지만 스스로 정치 세력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예. 요구가 있으면 부응하겠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사구팽을 당한 겁니까? 그런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대통령 당선이라는 사냥이 끝났으니까 예.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인 두 사람은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토사구팽이 되는 거고 거꾸로 김종인, 이상돈 두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박근혜 정부를 버리는 거죠. 자신들이. 네. 어떤 게 먼저인지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